이번 시간에는 신살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에서 신살에 대해서 길신이 있다든가 흉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신이 있으면은 고무되기도 하고 또 흉신살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걱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 뭐 카페나 블로그 여기 유튜브 이런 데서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신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신살들이 실질적으로 사주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신살이 어떤 신살이 있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의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우리가 반영해서 이 사주를 살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신살은 한 330개 정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4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300여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신살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영향력이 거의 미미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신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살에 대해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살이라는 것이 한 300여 개가 된다면은 사주는 이렇게 8글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글자 중에 300여 개 신사를 적용하다 보면은 이 같은 글자가 뭐 길신도 되고 또 흉신도 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길신과 흉신이 겹치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신살에 얽매여서 신살을 자꾸 적용하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길신의 효과로 해석을 할 거냐, 흉신의 효과로 해석할 거냐, 이런 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판단이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살에 대해서 많은 신살을 적용할 필요도 없고 너무 신살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주는 8글자인데 신살은 300개나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딱 적용되다 보면 한 개 글자마다 대체적으로 8을 넣으면은 뭐죠? 3, 8이 24 하니까 30 몇 개씩 보통 30 몇 개가 한 글자마다 30 몇 개의 신살이 적용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신살이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뭐 천을귀인이라든가 괴강살이라든가 뭐 월덕귀인, 뭐 천덕귀인 이런 것들은 또 좀 다르긴 하지만은 공망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신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신살이 50개 내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명리가들이 신살을 이렇게 적용할 때 한 50개 내외 정도의 신살을 적용해서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많다고 봐야 되고 또 그 50개가 다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살이 어느 정도까지 사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신살을 사주를 감명할 때 어느 정도 반영해서 봐야 될 거냐 했을 때 일단 신살의 작용 범위 이 작용 범위를 볼 것 같으면은 신사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결혼 생활의 어떤 평탄한 유무 이런 정도를 그러니까 계략적인 겁니다. 이것도 완전히 뭐 그 명확한 것이 아니라 대충 된 어떤 성격의 대충이라든가 직업의 대충, 대체로 이런 분야의 직업, 결혼 생활도 대체로 이럴 것이다 하는 정도의 러프한 어떤 성격이나 직업이나 결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격의 고절을 판단할 때 신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에 뭐 천을 귀인이라든가 뭐 협기가 있다든가 뭐 그 여러 가지 그 길신들 뭐 월덕귀인 천덕귀인 뭐 일덕이라든가 또는 뭐 암록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격의 고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의 높고 낮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격국이 식신을 용신을 쓰는 사람이 재성을 봐서 식신생재격이라고 했을 때 식신생재격이 성격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어, 실제로 식신생제라는 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업가라는 거죠. 사업가의 이제 자질을 타고나가지고 사업을 하고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한 1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뭐 편의점의 주인으로서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한 직원 뭐 수십 명을 거느리고 한 100억 정도의 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냐, 공장을 운영하는 100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뭐 뭐 한 1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그런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냐, 또는 어떤 사람은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편의점 같은 데서 한 1억 정도 투자해서 1년에 뭐 한 5천만 원을 번다, 이런 사업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생제격이라고 했을 때 다 식신생제격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돈이 있다 했을 때, 부자라고 했을 때 그 부자가 어떤 부자냐는 거죠. 뭐 10억을 부자라고 할 수도 있고 100억을 부자라고 할 수도 있고 1000억을 부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부자일까, 이런 것들의 어떤 격의 고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그 격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주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직에 나아간다 이러면은 공직에 공무원으로서 뭐 5급 공무원으로 끝나는 사람이냐, 뭐 1급 공무원으로 끝나는 사람이냐, 장관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어떤 격의 고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신사를 어느 정도 참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살은 대체적으로 너무 신살에 많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신살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다른 제 말만 이런 것이 아니고 고서들, 우리 이 명리의 고서 중에서 이제 자평진전이 있는데, 자평진전에서도 신사를 같은 거 보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적천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천수에서도 신사를 너무 신사를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육효라는 게 있습니다. 점을 보는 분야, 점의 분야인데 이거는 명리가 아니고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육효 같은 데도 보면은 신살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서들이 다 신살에 너무 많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고, 신살이라는 것은 고서에서부터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조금 참조는 할 수 있겠죠. 참조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이것에 대해서 얽매가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은 사주를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를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신살 하나를 가지고, 특히 뭐 공망 같은 거를 많이 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망을 가지고 풀면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공망, 웬만한 사람들 공망 있으면 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러프한 방법으로의 사주를 감명할 때에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결혼 요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고, 신사를 적용해서 그 다음에 그 사주의 어떤 사이즈, 그러니까 그릇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격의 고저죠. 격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서는 간접적인 어떤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다. 직접적인 거는 또 되지도 않습니다. 간접적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성격이나 직업이나 결혼도 신살로 참조만 할 뿐이지, 실제로 성격이나 직업이나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은 격국의 성패가 우선입니다. 격국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가 핵심이지, 어떤 신살이 있다고 해서 뭐 결혼 생활이 좋고 뭐 직업이 어떻게 되고 성격,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간접적인 어떤 근거, 그런 간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는 된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은 아주 큰 무리가 없이 신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살의 작용 범위는 대체 이런 분야에 있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신살은 실제로 작용할 때 어떻게 작용하느냐, 왜 이런 판단을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신살은 간접적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생극재화를 못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간목이 있고 경금이 있을 것 같으면 경금은 간목을 극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살들끼리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극목 같은 이런 일을 못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신살의 작용이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 보면 신살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했을 때, 신살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화장을 한다든가 또는 옷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신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주에서 신살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화장이라든가 옷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얼굴에 죽은 깨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화장을 해서 가릴 수가 있죠. 화장을 잘하면. 또 사람이 좀, 뭐 별로 볼품 없이 생겼을지라도 좋은 옷을 입으면 좀 더 폼이 날 수가 있죠.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이 하나 없다 또는 코가 없다. 이런 경우라면은 그런 것들은 화장을 하거나 옷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이 하나 없거나 코가 없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장애인. 근데 그 장애인이 화장한다거나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명품 옷을 입었다. 또는 뭐 화장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 장애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신살의 한계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신살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주에서 신살은 사람으로 하면 화장이나 옷과 같은 것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은 신살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벼운 어떤 흉터라든가 또는 뭐 죽은 깨가 얼굴에 많이 있다. 이런 거는 화장을 하거나 또는 뭐 이발을 단정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이런 거를 머리를 뭐 파마를 멋있게 하고 이렇게 뭐 가발 같은 걸 잘 쓰고 꾸며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커버가 되겠죠. 커버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어떤 눈이 하나 없거나 코가 없거나 이런 것들을 화장이나 옷으로 가릴 수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근원적으로 그 사주가 격국이 파격이 돼 있거나 성격이 돼 있는 그 자체를 신살이 아무리 길신살이 많더라도 그거를 복구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을귀인이 사주 안에 가득 있을지라도 격국이 파격된 것을 성격시킬 수가 없고 성격된 어떤 사주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흉신살이 많이 있을지라도 파격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살의 작용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신살을 쉽게 이해하면 화장이나 옷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성격이나 직업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이 해월의 경금이니까 식신격이 되겠습니다. 식신격인데 천간에 무토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식됐죠. 그러니까 도식, 탈식됐다는 겁니다. 탈식. 다른 말로는 이제 식신봉효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식신봉효. 그래서 파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뭐 어떤 그 운에서 와서 이 무토를 어떻게 제거해 주지 않는 한은 늘 어떤 끼니 걱정을 한다든가 하는 일에 막힘이나 좌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신살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사주는 일주 괴강에다가 시주에도 괴강인데다가 형충파해를 하지 않고 재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에서 운이 뭐 신유술 이런 운으로 흐른다면은 신강해지기 때문에 기이한 발복을 하고 굉장히 사람이 똑똑하기도 하겠지만 크게 발복할 수 있는 어떤 발복백단이라 그랬습니다. 괴강이 중첩되면서 형충을 하지 않고 재관이 없다면은 그러면서 신왕문으로 흐른다면은 발복백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식신격이 인수를 봐가지고 탈식됐기 때문에 식신봉요로 파격된 사주이기 때문에 항상 평생 어떤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에서 이 탈식된 거를 제거하는 운을 만났다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주 고단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살로만 본다면 경술이란 괴강살에 무술이란 괴강살이 중첩돼 있고 재관이 없고 형충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운이 신유술이라는 신강한 운으로 흐른다면 기이한 발복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괴강의 어떤 그 구조가 강력하게 발동함으로써 발복백단, 우리가 상관경관하면 위화백단이라 그러는데 괴강이 이렇게 중첩되고 재관이 없고 형충이 없대서 신강한 운으로 흐른다면은 발복백단이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주는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저 현재 구조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식신봉요된 파격된 사주인데, 이 사주는 식신봉요 파격이 개선되지 않는 운에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평생 고단하고 일사불성인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살에 의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구조라면은 격국은 파격이 돼가지고 고단할지라도 이 사람의 성정은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고 용감하고 또 총명하기도 할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괴강이라는 것은 쉽게 남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리더십으로서의 그런 것도 있고,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또 씩씩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어떤 다재다능한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고 총명한 그런 부분은 보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나 직업이나 결혼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일 수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격국이 파격된 것을 해소할 수는 없다,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신해라는 거는 신살로만 바로 바라볼 것 같으면 고란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의 사주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고독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풍파가 올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는 격국으로 봤을 때는 인월의 신금이니까 정제격에서 이제 병화와 무토가 투관해가지고 그 우리가 정관패인이죠. 정확하게 정관패인의 구조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에서는 정관패인돼 있기 때문에 아주 격이 높아진 케이스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게 여자 사주라면은 남편의 덕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아주 총명하고 사람이 반듯하고 명예와 또 그 어떤 명예직, 명예나 직위, 관직 이런 데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신살의 얽매여서 보게 되면 이 고란살이라서 엄청 하천한 사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살은 어떤 직업이나 성격이나 결혼 이런 데서 러프한 어떤 간접적인 암시, 간접적인 판단 기준이죠. 직접적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사주에 그 사주가 어떤 사주냐, 어떤 사람이 하는 거는 결국은 격국의 성패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격의 고저, 신살로 판단할 수 있는 격의 고저를 판단할 때도 역시 간접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은 요 밑에는 해월 경금인데 식신격이죠. 식신격인데 여기 지금 기토가 떠가지고 이것도 도식된 구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토는 천을귀인이고 을목은 뭐냐, 천덕귀인이 되죠. 그러니까 천을귀인과 천덕귀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는 탈식된, 조금 전에 여기와 똑같죠. 식신봉요된, 그러니까 도식된 사주에 파격된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을 귀인이 있고 월덕 귀인이 있을지라도 원사주가 이렇게 우리가 격국으로 봤을 때 파격돼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러니까 고상한 삶을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에서 이러한 이제 문제들, 파격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운을 만났을 때는 발복을 하겠지만, 요 원사주만 두고 얘기했을 때는 결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상류 사회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6월의 을목에 여기에 지금 편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관격인데 칠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 자수는 천을귀인이고 경금은 역시 천덕귀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칠살격이 천월덕 이덕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신살로 판단한다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 경우도 역시 그대로 우리가 격국으로 볼 것 같으면 6월 을목에 경신금이 모두 투출했기 때문에 관살 혼잡으로서 평생 직업적인 안정을 누릴 수가 없고, 명예에서도 문제가 되고 가난해질 수가 있는 어떤 고빈한
고빈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천덕귀인과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 신살들은 사주 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생극재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극재화를. 신살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만 작용하고 직접적인 생극재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격국을 성패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덕귀인이나 천을귀인을 다 갖추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천덕귀인,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어도 원사주가 파격된 것을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아무리 많은 신살이 있어도 격국의 파격을 성격시킬 수 없고 또 아무리 흉신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격국이 성격된 것을 파격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신살에 집착하거나 신살에 천착할 필요가 없다. 신살은 간접적인 판단 기준이다. 어떤 거냐? 성격이나 직업이나 결혼, 그 다음에 격의 고절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기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참고 자료라는 겁니다. 사주의 참고 자료지 이 신사를 가지고 전체적인 기흉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주에 뭐가 공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명리가들이 공망이 있는 걸 가지고 굉장히 공망을 중시하면서 내세우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격국을 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격국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공망 때문에 폐가 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폐가 나는 거지 공망이라든가 어떤 신살 때문에 그 사람이 흉한운을 만나고 그때 고생했다든가 어렵다든가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원사주에서 보면은 격국의 성패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공망이라든가 뭐 천을귀나 이런 데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우리가 신살이라고 할 때 요 신과 살이 있는데 신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길신을 말하고요. 살은 흉신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살 중에는 신살이 한 300여 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300여 개의 신살 중에서 좋은 신살도 있고 흉한 신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신에 해당되는 걸 신이라고 하고 흉신에 해당되는 걸 살이라고 하는데 신살은 귀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니고 신살을 얘기할 때 신살을 이렇게 귀신 신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귀신하고 관련되는 거라는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연의 어떤 기운입니다. 자연의 어떤 기운. 이거를 신살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귀신으로 등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신살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신살은 귀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자연의 우리 눈에 비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기운 비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기운을 신살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길신을 신이라고 하고 흉신을 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신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신살은 우리의 그 성격이나 직업이나 결혼 생활 여부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그러니까 러프한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격의 고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간접적인 참고 자료죠.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신살 자체가 어떤 생극재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살이 아무리 길신살이 많더라도 원사주가 격국이 파격되어 있는 것을 성격시키지 못하고 또 성격된 것을 파격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살은 그걸 볼 때 항상 제한적이고 그 좁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신사를 뭐 공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면에 들어 세워 가지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하의 운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기륭성패를 파악할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혈령 비혈령이 된다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현상이 생기죠. 특히 공망 같은 거 공망을 너무 전면에 내세워서 보게 되면 신살 중에서 공망이라든가 삼재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공망 같은 거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은 나중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갖다 맞추기 거꾸로 꽤 맞추는 식으로 사주 해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맞지도 않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의미가 없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식으로 공망이나 신사를 자꾸 전면에 내세우느냐 사람들이 그것은 사람들이 이 명리하시는 분들이 격국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신사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가능하면은 격국의 성패에 깊은 어떤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만이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살이 어느 정도까지 사주에서 작용하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